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좀 더 멋지게 만들 의무가 있다. 당신에게는 지금 성장 계획이 있습니까? 커트 캠프마이어는 그렇게 묻고 나서 참을성 있게 내 대답을 기다렸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답을 찾아 머릿속을 휘저었다.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던가. 이런저런 목표를 늘어놓으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털어놨다. 그런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 문득 내가 무엇을 했거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할 뿐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나는 더 나아지기 위한 계획은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였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열심히 일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내 전략은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기였다.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만사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니다. 능력을 키우려면, 관계를 개선하려면,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해안을 기르려면, 난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더 오래 일하면 될까? 상황이 나아지길 마냥 기다리는 것은 또 어떨까? 내가 커트와 대화를 나눈 것은 1972년 홀리데이인 호텔 식당에서였다. 당시 나는 경력을 한 단계 올릴 기회를 막 잡은 상태였다. 내가 속한 교단에서 가장 좋은 교회의 목회자 자리를 제안받은 것이다. 기업으로 치면 고위 임원진 자리를 제안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그 자리가 아직 24살밖에 안 된 내가 감당하기 벅찬 자리인데다 까딱하다가는 보란듯이 추락할 게 뻔하다는 점이었다. 커트는 개인의 성장을 돕는 자기개발 컨설턴트였다. 그가 식탁 건너편에 있는 내게 교육과정 안내 책자를 내밀었다. 이런 가격이 799달러나 되다니 당시 내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면 성공이 따라온다고 믿었다. 하지만 커트의 의견은 달랐다. 그에 따르면 성공은 성장이 달린 일이었다. 불현듯 목표에 집중하면 목표 자체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꼭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장하고 목표도 달성하려면 성장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운전 중에 문득 제임스 앨런의 위대한 생각의 힘에 나오는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이 책은 14살 때 처음 읽은 후 10번쯤 더 읽은 것 같다. 사람들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급급해 자기 자신을 개선할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발이 묶여 있다. 형평상 나는 커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커트 덕분에 앞으로 닥쳐올 난관을 해결해 좀 더 나은 리더로 발돋움할 실마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내가 지금 있는 곳과 도달하고 싶어하는 곳, 아니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을 가로막는 장벽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성장의 장벽이었다. 나는 그 장벽을 넘어설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 꿈, 목표, 포부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나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성장과 잠재력 발현을 가로막는 잘못된 신념이 한두 개쯤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성장 의도를 가로막는 8가지의 그릇된 생각을 살펴보자. 추측의 장벽.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어릴 때는 몸이 쑥쑥 성장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키가 자라고 힘이 세지며 새로운 것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은 물론 난관도 잘 이겨낸다. 아마 정신적, 영적, 정서적 성장도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세월이 가면 저절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만화 피너치에서 찰리 브라운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인생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아. 그냥 지내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거야. 하지만 그냥 지내면 더 나아지지 않는다. 성장하려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턴. 살다 보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때가 온다고 말했다. 우연히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장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면 우리는 자신의 성장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지 않는다. 몽테뉴의 말을 빌리자면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지식의 장벽.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커트와의 대화 이후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에게는 지금 성장 계획이 있습니까? 그 답을 구한 사람에게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장 계획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나같이 성장 계획이 없었다. 성장 방법을 모르는 그들이나 나나 매한가지였다. 디자이너이자 예술가 컨설턴트로 일하는 로레타 스테이플스가 즐겨하는 말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면 세상도 명확하게 응답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았다. 나는 새로 제안받은 자리에서 꼭 맞는 사람, 내가 세운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를 뿐이었다. 많은 사람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나서야 무언가를 깨닫는다. 역경을 겪으며 혼쭐이 나야만 교훈을 얻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때 변화는 좋은 쪽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얻은 교훈은 집중하거나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차라리 의도적으로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낫다. 자신이 도달해야 하거나 도달하고 싶은 성장 지점을 정하고 무엇을 배울지 선택한 다음 스스로 정한 속도와 원칙에 맞춰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커트를 만난 뒤 달리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아내 마거릿과 함께 허리를 졸라매서라도 $799를 마련할 궁리를 했다. 당시에는 아직 신용카드가 없었다. 나는 점심을 걸렀고 휴가도 취소했다. 그럭저럭 견디면서 6달이 지나자 목표로 했던 금액이 모였다. 드디어 성장 교재를 사고 앞쪽에서부터 자세, 목표, 원칙, 평가, 일관성을 훑어본 나는 마치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교재의 내용은 그저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내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 그 책에 담긴 교훈 덕분에 내게 성장의 문이 살짝 열렸고 나는 그 틈으로 곳곳에 있는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내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며 더 많은 사람을 이끄는 동시에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내 앞에 다른 기회, 즉 보다 넓은 세상이 펼쳐졌다. 신앙을 제외하면 성장하겠다는 결단만큼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없었다. 시간의 장벽.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어린 시절 아버지께 자주 들은 수수께끼가 하나 있다. 통나무 위에 개구리 5마리가 앉아 있었어. 그중 4마리가 뛰어내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면 남은 개구리는 몇 마리일까? 처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1마리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5마리야. 왜냐고? 마음먹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그 점을 자주 일깨워 주었다. 미국의 정치인 프랭크 클라크는 모든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실천했다면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업적들이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의도성 체감의 법칙에 걸려들고 만다. 의도성 체감의 법칙이란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룰수록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난생 처음 성장 프로그램을 접한 나는 어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내게 주어진 일이 벅찼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넘기 힘든 고비가 될 게 뻔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지 평가하려 했으니 말이다. 내가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반대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다. 좀 더 나은 리더가 되지 못하면 내가 얻을 것은 실패밖에 없었다. 따라서 나는 최대한 빨리 행동해야만 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생활이나 일에서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하루빨리 성장 혹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성장을 시작해야 할 때다. 교육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내일을 위한 삶은 언제나 실현해서 하루 먼 삶이라고 잘라 말했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일단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아직도 성장 의도가 없다면 오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첫 발을 내딛자.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몇 개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기쁨은 딱 거기까지다. 성장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 반대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성장을 지속하면서 끊임없이 다음은 뭐지 하고 물을 수 있다. 실수의 장벽. 실수하면 어쩌지? 성장은 혼란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자신에게 답이 없음을 인정해야 할 때나 실수하지 않으려 했음에도 실수했을 때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그런 상황을 반길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성장의 길에 들어서려면 그 정도 인생 수업료는 내야 하는 법이다. 예전에 로버트 슐러의 문장을 읽은 적이 있다. 만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시도해 보겠는가? 나는 이 말에서 무리일 듯한 일에 도전할 힘을 얻었고 또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책을 썼다.
출판사에서 첫 증정본을 받자마자 속지에 슐러 박사에게 전하는 말을 쓰고 그를 직접 찾아가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감사했다. 그날 함께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의 말을 떠올린다. 성장하고 싶다면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저술가 워렌 베니스 교수는 실수는 실천의 또 다른 방법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의도를 가지고 성장하려면 하루를 멀다 하고 실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실수할 때마다 그것을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